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오늘은 구축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코란 염증 감염에 의해서 피부 손상이 생기면서 코 피부가 응축되어 코가 들리고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코 수술을 하고 싶지만 선뜻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 중에 이런 구축코 같은 부작용이 생길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더러 예방 또한 가능합니다. 구축코는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시작은 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 수술 후 코가 붓고 빨개진다거나 만지면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수술 받으신 병원에 연락해서 진짜 염증인지 단순 붓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대다수는 염증이 아닌 단순 붓기인 경우가 많지만 의료진이 아닌 경우 염증과 단순 붓기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연락하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련 없이 실리콘을 포함한 인공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구축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6개월에서 1년 정도 염증이 다 가라앉고 피부가 다시 회복될 시간을 준 다음 재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부담과 우려 때문에 오염물 제거를 미루고 버틸 경우 염증이 심해지면서 진짜 구축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시기만 해도 바로 다음날 구축이 생기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지나면 서서히 코끝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로 바로 실리콘 제거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축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처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아까 제가 빨개지거나 그 다음에 코가 붓거나 만졌을 때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사실 이 세 가지는 코 수술하면 누구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쩔 때 붓기도 하고 좀 빨개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대부분 염증은 아니고 어떤 경우가 염증이라고 하면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화농성 여드름을 예로 들어 듭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이런 데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나면 손만 대도 아프고 그 다음에 많이 붓고 그 다음에 많이 빨갛고 그렇게 이제 일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화농성 여드름 정도의 그런 빨개짐이나 붓기 그냥 만졌을 때 아픈 정도 그 정도가 있을 때 진짜 염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분들은 잘 구분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요. 사진을 보고 저희가 이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사진 화질이 좀 떨어지거나 좀 정확하게 안 찍혔을 때는 한번 내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내원하셔서 좀 보면 이제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서 실리콘이 앞으로 이제 휘어나오고 맞아. 그런 경우는 먼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실리콘을 쓸 때 질문하신 것처럼 실리콘을 쓰면 혹시나 피부가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사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실리콘이 이제 코끝까지 내려오고 또 어떤 경우는 L자 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주까지 이렇게 실리콘이 내려오는 실리콘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 실리콘의 문제가 코끝 쪽으로 이제 실리콘이 뚫고 나온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실리콘을 이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아무리 많이 써도 코끝 바로 위 여기서 이제 끝나고 그 끝나는 부위는 아주 얇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실리콘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L자 실리콘을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안 쓰는 추세고 저희 병원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축코가 이미 생긴 경우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축코가 생기신 분들의 경우에도 첫 번째로 할 일은 예방의 방법과 같은데요. 모든 인공 재료를 제거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충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손상되고 상처받은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내 몸의 일부인 자가연고를 제외한 모든 인공 물질이 제거한 상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히 휴식하시면 우리 피부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이후 변형된 모양은 수술을 통해 교정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부 박리입니다. 너무 두껍게 박리하면 안전하지만 코 모양이 덜 예쁠 수 있고 너무 얇게 박리하면 코 모양은 예쁘겠지만 또 다른 염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로 피부를 박리하고 흉사를 잘 제거하고 손상된 연고를 다시 원래 모양과 위치대로 잘 맞추어 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코 수술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적절하게 잘 수술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축코가 되었다고 무조건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축코가 생기는 이유, 예방법,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코 수술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겪지 않을 일이고 설사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